안녕하세요. 저희는 모파랑 27기 손어진, 심원영입니다. 오늘 저희는 UN 식량농업기구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를 찾았습니다. FAO는 제로 헝거, 기아 없는 세상을 목표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 기구인데요. FAO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책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AO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창구가 바로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인데요. 한국이 가진 다양한 식량과 농업 분야의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FAO와 한국의 협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 부소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에 부소장님을 만나 뵈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나라 부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너무 궁금한 게 일단 많은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설립된 배경과 또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UN 식량농업기구는 1945년에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그래서 올해 81년을 사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UN 기구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45년을 다 생각해보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UN 식량농업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소장님이 여기서 하고 계시는 직무, 역할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FAO는 전 세계 195개 멤버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곳은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입니다. 전 세계 140개 나라에서 저희가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최신에 만들어진 제일 막내 사무소이면서 그리고 한국처럼 농림해양수산식품, 그러니까 특히 저희 FAO가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들에 있어서 관련 기술과 그리고 관련 많은 경험들, 모범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사례들을 그리고 다양한 재원들을, 자원들을 저희 FAO를 통해서 전 세계의 다른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무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한국협력연락사무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UN 식량농업기구의 주요 활동 분야와 또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먼저 이제 FAO가 하는 일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FAO와 한국 간의 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FAO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FAO가 원래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식단을 그리고 안정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들은 크게 사실은 5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엔이란 사실은 기구들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협력을 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움을 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가 있어야지 그거랑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를 기반으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FAO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전 세계와 공유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정권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달라지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의사결정들이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FAO 파리멘테리안 리그라고 해서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이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롱라스팅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역량이 사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뭐 식품이라든지 식량이 한 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그 나라에서 사실 소비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표준, 기준들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표준 협약 기준들을 만드는 일을 저희 FAO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전쟁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식품 시스템과 관련돼서 어떤 글로벌 아젠다가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공동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때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FAO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O의 주요 사업 성과 같은 게 있으시다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FAO가 올해 설립 81주년을 맞이하는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FAO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이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또 여전히 밤을 새도 이제 모자랄 상황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코덱스 알리멘테리어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FAO가 단독으로 당연히 모든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FAO와 그다음에 다양한 국제기구 그리고 저희 회원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만든 성과들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FAO가 하는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표준과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식품 표준 중에서 글로벌하게 된 제일 큰 이제 식품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의 사람이 캐대현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깍두기를 사고 싶어서 만약에 한국에 왔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을 그냥 김치라고 부른다. 깍두기가 김치의 한 형태이니. 그런데 그 사람은 깍두기를 사러 왔는데 김치라고 얘기를 해서 배추김치를 팔았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덱스 알리멘테리어스를 원래 사실은 만들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식품을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식품을 한 나라에서 생산해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의 서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트랜스페런시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이제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품 중에 사실은 이 코덱스 알리멘테리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벌써 아직 5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치, 그다음에 김, 그리고 인삼, 그리고 고추장, 된장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전 세계의 다양한 식품들이 이 표준에 이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조금 식단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첫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번째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역이라고 해서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더 이상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이 과거에는 되게 크나큰 심각한 질병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라고 쓰는 것을 느끼신 거겠지만 이미 이제 소에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한 번 걸리면 소가 거의 90% 이상까지 이제 치사율이 되게 높았던 그런 질병인데 FAO와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국제기구들, 그다음에 회원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우역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소가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3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당연히 이제 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농경 사회에서는 사실은 소가 되게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막 무거운 것도 이고 지고 막 쟁기질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3번째는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소가 집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가 막 90% 이상까지 죽으니까 힘을 합쳐서 제일 먼저는 당연히 백신을 이제 부포를 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게 생기면 바로 얼리 워닝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바로 생겼기 때문에 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3번째로는 이런 가축 질병 같은 경우는 한 나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글로벌 예방 시스템을 함께 만들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우역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오늘 모르는 사전으로 사라진 사실 용어가 되었고요. 가축 질병에서는 최초로 박멸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희 또 FAO가 함께 활동을 했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FAO는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 81주년이라는 그 역사만큼 해온 성과들도 정말 남다르고 되게 우역이라는 거 사실 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완전히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해결이 된 게 FAO의 성과였구나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놀랍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FAO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만큼 FA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부소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험이나 또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말을 조금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뭐 전문성이 있는 기구이다 보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련된 배경과 그다음에 지식을 좀 쌓아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들을 쌓아가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 전공은 농업이어야만 하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왜냐면 저희도 큰 기구이기 때문에 뭐 IT부터 시작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전공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 전공을 가지고 다양한 하고 계시는 전공들을 하시면서 대신에 이렇게 농림해양수산식품과 관련된 부분 뭐 식량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조금 가지시면서 계속 조금 돌아가는 뭐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이제 파악을 해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저기 사실 많은 분들이 FAO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와 주셔서 다행히도 젊은 분들과 인터랙션 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다면 그냥 짧게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놀러를 가는 경험이 아니라 개도국에서 조금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가 활동을 하면서 물론 당연히 선진국하고도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개도국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더 많다 보니까 개도국에 도움을 드리고 협력을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사업을 디자인한다거나 관련된 정책을 서포트를 한다거나 할 때 완전히 개도국에 대한 경험 없이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경험이 없는 개도국을 서포트하기 위한 뭔가를 탁상 행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전혀 상상으로만 만드는 것과 정말 개도국에 가셔서 나는 이렇게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네? 되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볼 건지라는 고민을 해본 경험 그리고 약간 좌절도 해본 경험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되게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제기구에 가서 그냥 또 가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조금 더 뭔가 영향력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트렌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국제기구는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돌아가는 일도 사실은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기구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항상 뭔가 배우고 관심 있어 하고 좀 궁금한데 약간 이런 호기심을 조금 가지는 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부소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파랑 구독자 청년분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FAO 만감부!